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19회 시험이죠. 19회 시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9번 문제 무료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좋은 문제입니다. 보면 스키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옳은 거예요. 항상 문장이 주어지면은, 문제가 주어지면은 끝을 잘 보셔야 되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항상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 이론가입니다. 그렇죠. 조작적 조건화 이론가, 뭐 행동주의의 뭐 대표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행동 조성은 복잡한 행동의 점진적 습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자, 행동 조성 또는 행동 형성이라고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영어로 이제 쉐이핑이라고 하죠. 쉐이핑,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점진적인 강화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제3자가 어떤 특정 유기체한테 특정 행동을 만들 목적으로 점진적으로 강화물을 제공해 주면서 점진적으로 유기체의 행동을 제3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형성시켜 나가는 방법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사성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 얘를 인사성 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제3자가 이 아이를 만났었을 때 아이한테 야, 너 인사 좀 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용돈을 좀 줄게. 그 아이가 인사를 합니다. 야, 너 인사 잘했다. 야, 1,000원 받아. 돈을 줬습니다. 아이 기분 좋죠? 그러니까 또 인사를 만나면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용돈을 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인사를 계속 하게 되는 예의 범절을 갖춘 성격 갖고 있는 아이가 되겠죠. 자,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행동 조성. 자, 행동 조성은 스키너의 바로 뭐다?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 행동을 만드는, 점진적 강화를 통해서 행동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재밌는 게 실천 기술론에서도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벌써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조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작적 행동하고 반응적 행동. 자, 조작적 행동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 나오는 주요 개념이고, 반응적 행동이라는 것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서 나오는 주요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등장했던 뭐 똑같은 지문은 아니더라도 이 조작적 행동과 반응적 행동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조작적 행동은 누구라고요? 스키너인데, 자, 반응적 행동은 뭐라고요? 파블로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되죠? 스키너는 파블로프의 반응적 행동보다 조작적 행동을 더 강조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죠. 하나 더 보시면 이 반응적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이것은 뭐죠? 일종의 무조건적 반사. 그렇죠. 환경 자극에 대해서 그냥 반사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개가 파블로프 개 실험에서 개가 먹이를 보면 침을 줄줄줄 흘리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우리 몸도 어떻죠? 동공반사라고 해서 이제 밝은 빛을 보게 되면 동공이 확 늘어났다 줄어났다. 어두운 환경에 들어가면 또 늘어났다. 밝은 빛을 보면 확 또 줄어들었다. 또는 무릎 반사라고 해서 무릎을 한 대 딱 치면은 이제 이 다리가 쭉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응적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변동 간격 계획. 뭐 정확히는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시험에는 그동안 계속 가변이란 말을 써왔었어요. 가변이나 변동이나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변동, 가변. 자, 간격이라는 말과 이 변동, 가변이라는 말. 자, 이 용어 뜻을 잘 기억해 두시라고 수업 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면 변동이라는 말, 가변이라는 말, 요거하고 항상 비교돼야 될 단어가 뭐였죠, 여러분? 변동 또는 가변과 비교돼야 될 말이 이제 고정입니다, 고정.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간격이라는 말과 비교되어져야 될 말이 여러분 뭐였나요? 이게 바로 비율이었었죠. 그래서 자, 변동, 고정이라는 말은, 변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유기체 입장에서, 즉 강화물을 받는 유기체 입장에서 언제 자신한테 강화물이 올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게 변동이라 그랬죠. 변동이라 그랬었죠.
반면에 고정이라는 것은 유기체 입장에서 자신에게 언제 강화물이 올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고정이라 했었어요. 고정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변동은 자꾸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자, 간격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시간, 몇 시, 몇 분, 그렇죠. 또는 며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자, 비율이라는 것은 뭐뭐 할 때마다, 어떤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물이 주어지는 것. 자, 여기 보면요.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의 반응이 일어난 후에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이래요.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수예요, 수. 몇 번의 수. 그렇죠. 뭐뭐 할 때마다. 그렇죠. 이건 간격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이라는 건 맞죠. 평균적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과 관련되어지는 얘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고치려면 변동 간격 계획이 아니고 변동 또는 가변 비율 계획으로 얘기하는 게 맞죠. 가변 비율 강화 계획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수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서 이 지문을 놓고서 풀어야 될 문제였었어요.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의 반응이 일어났다. 자, 다시 한번 평균적으로 확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이때쯤이면 이렇게 될 거야. 이만큼 행동을 하게 되면 이만큼 수의 반응을 제공하게 되면 이런 강화물이 제공되어질 거야 라는 것을 아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건 변동 간격 계획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동 또는 가변 비율 계획에 관한 얘기다. 자, 인간 행동은 인간이 지닌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여러분, 스키너는 대표적인 환경 결정론자입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부정을 했죠.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환경이라고 하는 외적 변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형성을 하는 존재로 인간을 이해를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유의지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측면에서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은 스키너나 또는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서 이제 프로이트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부적 강화는 특정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부적 강화가. 여러분, 강화라고 하는 말은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는 것은 강화의 반대인 처벌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 지문은요. 이 5번에 나와 있는 지문은 사실 실천 기술론에서도 비슷하게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면 강화, 행동의 빈도수를 감소시키면 처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실천 기술론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던 지문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이렇게 출제했던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스키너 이론에 관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자, 해볼만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수업 잘 들으시고 우리 교재 가지고 잘 정리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1번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